요새는 신용점수가 900점 이상인 사람들도 저축은행으로 달려간답니다. 아니, 왜 신용점수가 600점인데도 저축은행으로 가는 걸까요? 이유를 확인해 보니 신용점수가 900점이 넘어도 제1금융권에서 이제 마이너스 대출, 신용대출이 안 나오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신용점수 900점 넘는다고 신용점수가 좋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겁니다. 거의 이제 1000점에 가깝거나 아니면 1000점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겨우 신용점수가 괜찮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이제 제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가 한 4.5에서 한 5.6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대로 저축은행으로 이제 옮겨가면 대출 이자가 한 10.5%에서 18%까지 급등을 합니다. 18%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되게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거의 이 사채에 가까운 이제 금리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이제 대출이 되게 많이 막혀 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물론 2025년 상반기가 되면 1월이 되면 다시 대출이 풀려서 대출이 좀 더 나와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결코 확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이 체감할 정도로 왕창 나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출이 많이 중단되는, 대출 이제 규모가 축소되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다라고 봐야 되죠. 물론 이 대출 축소나 대출 중단이 계속되는 건 아니고요. 이 기간에 따라서 이제 대출 청량기 시행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대출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정해지겠죠. 근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년에 비해서는 대출이 많이 까다로워질 거다라고 봐야죠. 무리하게 대출을 하고 대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봐야죠. 물론 여전히 지금도 전세 자금은 DSR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고, 전세 대출 받으면 원금 말고 이자만 이제 내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전세 대출 받아서 자기 돈인 것처럼 착각하며 이 까불어대는 인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저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놈의 나라가 대출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해줘서 나라 꼴이 개판이 되었는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염려하며 살고 좀 더 보수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살아야 삶이 조금이라도 안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험난한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되게 빡빡하고 힘겹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이 없다 보니까 대출로 생활비를 땡겨와서 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쓸 돈이 없어서 잠시 잠깐 쓰는 건데 어떡하겠느냐 뭐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정말 드물게 대출을 받으면 다행인데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계속 자기 돈인 것처럼, 통장에 자기 돈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 뺏쓴다라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마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곤란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되겠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걸 수월하게, 쉽게, 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에 살다 보면 절대로 좋아질 리가 없죠.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 참 악막하고 많이 고민스럽고 많이 이제 두렵죠. 그게 지금입니다. 신용점수 900점도 저축은행으로 달려가서 대출을 받는다라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900점 정도 되면은 아예 그냥 대출 해주는 요건에서 그다지 적게 봐줄 깜냥도 못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개개인들은 자신의 신용점수가 900점이다 라고 하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분발해야 되는, 어떻게든 자신의 신용점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점수다 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되는 거죠. 이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산다라는 게 참 힘들고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라는 걸 더욱더 뼈저리게 느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염난한 시대를
험난한 세상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냐? 오직 내 스스로의 힘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해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매우 당연하고 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살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힘겨워질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막막하고 참 두렵고 참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라는 걱정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더욱더 뼈저리게 느낀다는데, 이런 시대 여전히 천방지축으로 멋모르고 빛내고 까불어대는 인간들, 특히나 젊은 청춘들이 있다라는 것, 그들의 삶이 앞으로 우리의 삶까지 같이 안 좋게 만들까 걱정이기도 하죠.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도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 누군가가 해주겠지. 부모가 나를 챙겨주겠지. 우리 형이 챙겨주겠지. 이런 생각은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나 그런 희망, 그런 바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려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걸 아마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출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수 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깝깝하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대출이 생각만큼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우리네 삶을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지를 아마 충분히 이 대출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것 같습니다. 대출 이자를 10%, 18% 물면서까지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일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금방 나아지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이자 10%, 18% 내며 살면 이 이자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엄청나고, 그로 인한 이제 갚아야 될 돈이요 2배, 3배 되는 게 순식간이잖아요. 그런 이제 답답한 상황에 놓이면 살아갈 의욕이나 의지가 생기긴 할까, 혹시나 자포자기하고 그냥 놔버리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출이자 10%, 15%, 18% 아니면 아쉬우면 빌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금융권들에게 이 대출자들은 한없이 이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빚내는 걸 조심하고 최대한 자기 돈을 잘 좀 아껴서 절약해서 저축하고 살아가고 삶을 좀 지켜내는 것, 그게 더욱더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잘 차리고 좀 심사숙고하며 살아가야 되나 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걱정이 더더욱 더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상입니다.